네, 오늘은 좌표 평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좌표라는 단어를 한번 이제 봅시다. 좌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좌표. 네, 좌표에서 좌자는 앉을 좌를 뜻합니다. 앉을 좌. 그리고 이 표는요. 네, 표시할 표죠. 그래서 이 좌표란 단어는 앉을 자리를 표현해 둔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임금이 있죠, 그죠? 왕이 있고요. 신하가 있습니다. 그 왕은 한 명이고, 신하는 여러 명이 있겠죠, 그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서 있으면 행사 진행이 될까요? 네, 전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임금이 앉을 자리를 마련을 하고요. 왕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왕에 가까운 곳에 높은 신하들이 이렇게 앉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신분이 낮은 신하들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의 자리와 신하들의 자리는 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줄 서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앉을 자리를 미리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인 경복궁에 가보면 왕의 집무실을 우리는 근정전이라고 하는데요. 근정전이라고 하는데, 이 근정전 앞마당에 가보면 조그맣게 중간에 길이 있고요.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이제 돌들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품계석이라고 부르는데, 신분을 써놓습니다. 신분을 써놓으면 그 신분에 따라 신하들이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겠죠, 그죠? 이런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표지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긴 전구품이네요. 그래서 전구품에 해당하는 이제 신하가 서 있다는 거죠. 이처럼 앉을 자리를 표시해 두는 이런 표시석을 우리는 좌표라고 불러요. 네. 이런 좌표는 어떤 이제 것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표를 다른 말로 위치라는 단어를 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좌표라는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좌표는 즉 뭐다? 위치다. 그래서 왕이나 신하가 앉을 자리를 표시해두는 이제 표시석을 이제 좌표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수학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좌표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좌표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수학 동네로 들어옵니다. 수직선이 하나 있을 때의 이제 점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직선 위에 이렇게 점P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점P의 위치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 점P의 위치는 지금 숫자 3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P라는 점은 말입니다. 3이라는 숫자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 P는 대문자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3 위에 있으니 자, 점 P의 위치는 자, 3 P 괄호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2 위에 자, Q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대문자 Q를 쓰시고요. 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안에 괄호 안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 Q는 자, 마이너스 2라는 곳에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따라서 이렇게 직선 하나일 때는 그냥 숫자 하나로 표시하게 되면 자,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다음 자, 평면에 있어요. 평면에서 어떤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의 이름은 P라고 합시다.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평면에 있는 경우에는 기준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가로선이 하나 필요하고요. 세로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 점 P에서 이 가로선에 자, 이렇게 자, 수선을 내리고요. 그리고 세로선에도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가로선에서 이 점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2라고 해줍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세로선도 한꺼번에 표시해 둡시다. 1, 2, 3, 1, 2, 3 이렇게 표시를 해둡시다. 그러면 이 점 P라는 것은 가로선 입장에서는 2라는 값 위에 있고요. 세로선 입장에서는 자, 3이라는 값 위에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이 가로선의 값을 먼저 써주고요. 2를 써주고요. 그리고 세로선의 값을 그 다음에 써줍니다. 그래서 3을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점의 위치가 자, 가로선 방향으로는 이만큼 갔고 세로선 방향으로는 자, 3만큼 간 곳에서 서로 수직으로 있는 이곳에 이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평면에서는 자, 기준선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가로선에서 자, 가로선에서의 값을 먼저 읽고요. 세로선의 값을 그 다음 읽어서 자, 가로선, 콤마, 세로선 형태로 나타내면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2,3처럼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자,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순서에 맞게 이제 쌍을 이루어서 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선의 값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의 값을 나중에 써줍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로선을 계속 가로선 하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의 이름을 자,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세로선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Y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이 평면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두 축이 만나는 이 점은 우리는 원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타낼 때는 O라고 씁니다. O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O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 점은 자, 원점이라고 읽어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평면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이 가로 선과 세로 선을 그은 후에 이 점에서 이 가로선과 세로선의 수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때의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값을 자,
가로선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쓰고 세로선에 해당하는 값을 나중에 써서 이렇게 2,3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2,3처럼 쓰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부르고, 자, 가로선을 x축, 세로선을 y축, 그리고 두 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이 평면을 뭐라고 부른다? 네, 좌표 평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좌표 평면은 말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자, 누워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봤대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여기 파리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파리가 이리저리, 아이고, 자, 이리저리, 자, 돌아다녔겠죠, 그죠? 자, 이리저리 돌아다녔겠죠, 그죠? 그럴 때 이 파리의 위치를, 자, 파리의 위치를, 자, 이 모서리, 천정의 모서리와 이 천정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자, 이 천장에서 얼만큼, 또 이쪽 방향으로는 얼만큼 해서 나타내어 봤답니다. 그게, 자,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발전을 한 거래요.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럼 이 좌표 평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좌표 평면은 이 두 이제 x축과 자, y축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면 전체가 자, 이 두 선에 의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이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제1사분면이라고 불러주고요. 1사분면이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부분을 제2사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세 번째에 이제 왼쪽 아래 부분을 우리는 제 3사분면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제 4사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4분면이란 뜻은, 자, 4분면이란 뜻은 네 가지로, 네 개로 나눌 분자는 아닙니까? 자, 4분면은 이 사자는 넉사자 4개 4를 뜻하고요. 자, 이쪽은 나눌 분자라고 해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나누었다. 나눔. 자, 이 면은 자, 면이겠죠. 그죠? 따라서 4개로 나눈 면 중, 자, 제자는 첫 번째란 뜻이거든요. 이제 몇 번째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분면이라는 뜻이고, 자, 여기는 두 번째, 몇 번째란 뜻이니까요. 두 번째 4분면이란 뜻이고, 여기는 세 번째 4분면, 그리고 여기는 네 번째 4분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쪽을 제1사분면, 여기를 제2사분면, 여기를 제3사분면, 여기를 제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 제1사분면에서는 말입니다. 자, 여기 x축은 양의 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y축도 양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x값도 양이고 y값도 양이 돼요. x값도 양이고, 자, y값도 양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자, 이쪽은 x값이 음의 값을 갖고요. y값은 양의 값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는 음의 값을 갖고요. y는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자, x도 음의 값을 갖고요. 왜? x는 이쪽, 이 원점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자, y값도 이 선 여기가 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음의 값이라고 불러줍니다. y도 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자, x값은 양이고 y값은 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x는 자, 양이고 자, y는 자, 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이 P라는 것은 자, 잠깐만요. 여기 화살표를 써야 되겠죠, 그죠? 네, P라는 점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쪽의 값은 자, 여기 모는 하나를 1이라고 보면 이 정도 될 거고 여기는 3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 2,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점이 여기 있어요. 이 점이 있는데 이 Q라는 점이 있어요. 이 Q라는 점은 자, X축 이제 X축에 수선을 내려보면 이쪽에는 자, 마이너스 3쯤 되지 않겠습니까? 모는 한 칸을 1이라고 본 겁니다. 자, 요 한 칸을 1이라고 본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쯤 되고요. 그 다음에 자, Y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칸 간 곳에 자, 수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이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Q라는 점은 마이너스 3, 자, 2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즉, X 값은 음수고 Y 값은 양수가 되죠. X 값은 음수고 Y 값은 양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R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R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 R이라는 점은 X축 방향으로는 자,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고 이제 마이너스 4에 수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자, 마이너스 3에 수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는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요. 자, S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S라는 점을 보면 자, X축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4라는 곳에 수선을 내릴 수가 있고 자, Y축으로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곳에 수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표시를 하면 여기 S는 4, 마이너스 2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점들을 보시면 이쪽에 자, 1사분면은 모두 양이고요. X값도 양이고 Y값도 양이죠. 여기 2사분면에 해당하는 곳을 보게 되면 자, X값은 음이고요. 음이죠. Y값은 양이죠. 그죠? 그래서 X값은 음이고 Y값은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제 3, 4분면을 보면 X값도 음이고 Y값도 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도 음이고 Y도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 4분면은요. 자, X값은 자, 양이고 자, Y값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양이고 Y값은 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두 선을 기준선을 그리고 이 선에서 어떤 이제 이 선에 대해서 이 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각 점의 좌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좌표나 이런 이제 사분면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쓸 거라서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